반갑습니다. 저는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하면 국어를 잘할까가 항상 제 관심거리고요. 물론 이제 어떻게 하면 국어를 잘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애들이 열심히 안 해요. 제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학생들한테 제발 본문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라. 그래도 80점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강제로 읽게 할 것인가. 두 번째로 학생들한테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읽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첫 번째 제가 이제 계속 고민되는 게 학생들은 암기식으로 학습하면 안 되지만 머릿속에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장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기억 능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특히 수능까지 가면 뭐 2000자 되는 걸 읽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장 용량이 부족한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시험지 앞에 뒤에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계속 고민하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공부시킬까. 그냥 어머니들께서 우리 애가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확인시켜 드릴까를 중점적으로 고민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하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관리하는 전체적인 제가 보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운영 관리에서 제가 몇 개 학급에 몇 명을 이번 주에 학생들이 과제를 얼마 제출했는지, 학생들이 낸 쪽지는 얼마를 받는지, 그다음에 개설 학급에 각각의 반은 몇 명인지, 과제 제출하냐, 그다음에 어학 퀴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각각은 이제 제가 학생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수강 학생 관리도 있고 보충 영상 관리인데 이건 보충 영상이 필요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영상을 등록시켜 주는 거고요. 이 어학 퀴즈는 하루에 애들 너무 어휘력이 약해서 제가 이번에 수능과 학생들이 내신에 필요한 1800개 어휘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개씩 2달 동안 1800개를 완성시키는 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암송 과제도 제가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암송 과제 만들 때 단어를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낭송만 시킬지 읽게만 시킬지 아니면 읽고 나서 빈 칸을 채워 넣게 만들지 제가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횟수도 막 30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는 뒤로 갈수록 많아져요. 왜? 마지막까지 한 애가 점수가 높아야 되니까. 이게 퀴즈로 나가는데 문제를 낼 때도 제가 이런 것도 보면 1단계는 요걸 지우고요. 2단계는 또 구멍을 이렇게 뚫습니다. 이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학생들이 암송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진짜 신경 써서 만든 건데요. 음악 듣기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읽는 시를 전부 다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리스트에 저장을 하면 시험 범위에 있는 걸 저장을 하면 그냥 계속 그걸 듣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 과제는 매번 제가 과제물을 출제하면 뭐 어느 단원인지 문항수도 설치하고 무슨 내용인지를 출제를 해서 나중에 성적이 자동으로 보게 되는데 제가 관리하는 게 이렇고요. 학부모 알림 관리는 어떻게 되냐면 과제를 내는 순간 학생이 완성한 순간 과제 왔다고 자동으로 알람이 갑니다. 그 다음에 과제 내기 3일 전에 알람 한번 가고요. 이틀 전에 한번 가고 하루 전에 한번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제가 상관없이 과제를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쪽지함이 있는데 이 쪽지하면 어머니들과 학생들이 바로 저와 해야 될 때 카톡을 하려면 카톡에서 또 이름 찾아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쪽지를 보내면 되는데 학부모님 보신 쪽지는 학생이 못 보게, 학생이 보낸 쪽지는 학부모가 못 보게 비밀 기능을 설정했습니다. 어머님들하고 항상 통화하고 나면 선생님 우리한테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 애한테는 전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러니까 어머니 쪽지란과 애들 쪽지란 애들도 선생님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선생님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비밀 기능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님들이 딱 접속하면 보시게 되는 게 바로 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이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랭킹을 매기잖아요. 랭킹을 매기는데 이 랭킹이 이름이 노출되면 애들이 자존심 상하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자기 닉네임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 닉네임도 이미 나의 라이벌이 알아챘다. 그러면 정보를 수정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암송과제 오디오북인데 암송을 시켰잖아요.
근데 암송을 하기 싫잖아요? 그럼 저녁 때 자라고 하는데 10번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청산물고 1년이다. 이걸 듣고 자겠다. 그럼 이제 8월이란다. 청산의 8월이란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의 8월이란다. 야리야리 야랑성 야나리 야나. 8월이란다. 청산의 8월이란다. 속도 조절도 됩니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의 8월이란다. 근데 지금 암송과제 오디오북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내가 이번 시험 범위에 있는데 애들이 읽기는 싫고 잠은 자는데 귀에 강제로 흘려나가지고 무의식이라도 흔들어 놓자. 이게 제 생각이에요. 많이 내가 잠자다 들으면 그 작품을 보면 생각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학생이 또 나 이게 진짜 안 외워진다. 그러면 노래로 듣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플레이리스트를 설정을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플레이리스트를 문학작품도 이제 노래북이라고 하면 노래가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가명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이 노래북에서 이제 전체 노래 중에 내가 담아놓으면 뭐 3개를 담았다. 그러면 나의 플레이리스트에서 이제 3개가 나중에 당깁니다. 당기면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프로그램이 완성 안 돼서 이번 주말에 완성되는데 노래는 제가 시험 삼아 만들어 봤어요.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이 잘 아시는 노래를 하겠습니다. 요것도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모든 곡마다 제가 노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애들 잠잘 때, 잠 안 올 때 그냥 일반적인 대중가요나 유행가 가사 듣기보다는 요 자기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작품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복되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그 시에 나와 있는 시어, 어조, 정서까지 확인해서 슬픈 건 진짜 슬프게 요런 것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안 됩니다. 약간 슬픈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만들고 있는 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애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는데 할 수 있는 애들은 아이디어만 갖고 오면 제가 다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듀테인먼트를 지향하는데 강사가 일방적으로 공부시키기보다는 학생이 가장 하기 좋은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음악을 안 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음악을 뜻없는 사랑 얘기나 이별 얘기보다는 시로 음악을 듣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까지 늘 생각입니다. 생활소음 2시간짜리.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항상 뭐만 듣냐면 집중이 잘 되는 음악, 뭐 집중이 잘 되는 소리 이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애들 왜 시험 망쳤냐면 옆에 애가 하도 기침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영어 듣기 하는데 사이렌 소리 들어왔어요. 이래서 최악의 환경을 만들었고 그 속에서 공부하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있잖아요. 양궁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꽹과리 소리 나고 싸우는 소리 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들, 엄마의 잔소리 녹음하면 그걸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집중이 안 되는 속에서 공부해야 그 환경이 사라지면 더 집중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접근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까지 막 집중되게 하는 노래, 마음을 안정시키는 노래, 이거는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 가서는 오히려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 시험장 가서는 더 긴장되고 더 신경질 나고 더 짜증나는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넣으면 이제 ASMR은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고요. 학생들 과제가 하루에 퀴즈 하나씩 나갑니다. 어학 퀴즈. 어학 퀴즈는 수능 내신 기본 영어 10문제, 그 다음에 한자 어휘 10문제, 고전 어휘 10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됩니다. 퀴즈 응시하잖아요. 그러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수구추어십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고생 속에서 꾸준히 공부한 보람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옹골 시즌 틀렸죠. 그 다음에 은혜가 뼈에 새겨져 잊히지 않는다. 이거는 각골난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10문제, 지금은 10문제만 나왔는데 3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파란색은 맞는 거고요. 빨간색은 틀린 겁니다. 그럼 이게 매일매일 어떻게 되냐면 랭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 고어도 안 나와가지고요. 이 고어도 제가
집어넣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하마 이런 거 인터넷에서 아레아 이런 거 제대로 입력 안 되거든요. 이 입력하는데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제가 따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하면 어머니가 보시는 거죠. 그럼 이제 얘는 어디로 가냐면 완료된 과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해야 될 과제가 뭐 있는지 낭송 과제 낭송해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런 걸 또 많이 해요. 선생님 제 휴대폰이 고장나서요 마이크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버전을 놨습니다. 첫 번째 키보드 입력하기. 그래서 키보드를 입력해야 돼요. 뭐 사러리였다 청산의 사러리였다 이런 거 입력해야 되는데 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애들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인터넷에서 본문을 검색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뭐라고 뜬지 아세요? 금지된 입력 방법입니다. 이렇게 뜹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1회는 17점, 2회는 33점, 3회는 50점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마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매일매일 퀴즈, 그러니까 어휘 퀴즈, 그 다음에 암송 퀴즈, 그 다음에 낭송 퀴즈 다 점수가 매겨서 랭킹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까지 하려고 하냐면 제가 원래는 여기다가 그걸 넣으려고 했어요. 등급을 국어의 신, 국어의 왕, 국어의 평민, 국어의 노예 이렇게 넣으려고 그랬는데 국어의 노예까지 뜨면 너무하니까 조금 여기 랭킹을 어떻게 낼지는 고민이고요. 학생들이 아바타 있잖아요. 아바타 자기 얼굴이든 누구 얼굴이든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렇게 누르면 다운해서 여기서 사진을 끌어다가 자기 아바타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수행 상태 나오죠. 그 다음에 암송 과제, 주간 과제 나오고요. 완료된 과제 쭉 나옵니다. 전체 몰락 보려면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점수 순위와 제출 순위. 제출 순위가 빠른 애들이 점수 순위가 높은 게 사실인데 내가 얼마나 막판에 밀려서 내는지 나는 전체적인 몇 점인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과제 랭킹이죠. 어휘 퀴즈. 그 다음에 암송 과제. 주간 과제별로 내 점수, 내 등수. 각 회차별도 있고 누적별도 있습니다. 학생이 항상 자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엄마들이 보실 건 이거죠. 주간 성적을 보면 자 13회차 과제면 16명이 응시했는데 최고점이 43점이고 최저점이 20점이에요. 나의 등수는 5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틀린 문항만 확인할 수도 있어요. 3번, 10번, 11번, 18번, 20번인데 틀린 문항을 딱 봤더니 문법 고전시가 2개, 과학기술 2개니까 문학에서는 고전시가 약하고 독서에서는 기술이 약하구나, 과학기술이 약하구나. 그럼 이건 내가 따로 제가 과제를 주든지 할 겁니다. 옛날에 이걸 다 제가 엑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10명 거 엑셀로 만들자면 새벽 4시 됩니다. 또 엄마들한테 보내고 또 각각 개별적인 톡으로 밴드에서 보내드렸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을 줄이고 애들을 위한 교재를 연구하거나 애들의 과제를 좀 더 검토하게 해서 어머님들이 접속하고 애들 숙제 내는 순간 바로 이게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문항별로 보자. 틀린 문항을 볼 수도 있고 전체 문항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1번부터 이제 전체 20번까지 어떻게 틀렸나 이런 거 보시면 자 여기 2개 틀렸죠. 좀 여기도 2개 틀렸죠. 틀리는 영역이 딱 정해졌으면 이런 학생은 성적 올리기가 쉽습니다. 문학 중에서 고전 문학만 10개 지문 계속 풀리면 돼요. 그 다음에 독서에서도 과학기술만 풀게 하면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애가 있어요. 여기는 다 맞는데 여기서부터 쭉 틀립니다. 그런 학생들이 뭔지 아세요? 시간 부족. 시간 부족 찍는 거. 두 번째로는 집중력이 앵무새보다 좀 나은 정도. 한 20분 정도는 집중하지만 그 다음 집중 못하는 거 이런 걸 이 전체 문항 보기를 통해서 학생의 성향을 파악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있습니다. 영역별로 보면 학생이 언어와 매체, 화장, 문학, 독서 중에서 여기서 이제 언어와 매체, 독서가 제일 약한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평균 성적이 까만색이거든요. 나의 득점률이 빨간색인데 득점률이 제일 약한 게 뭡니까? 독서입니다. 그럼 이 학생은 독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다시 또 내려가면 문학 중에서도 현대시가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갈래복학, 극수필인데 각각 평균 점수와 자신의 점수입니다. 고전시가가 약한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은 고전시가를 좀 더 보완해야 되겠죠. 요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회차별로도 나옵니다. 10회차는 또 다르겠죠. 그래프가. 그 다음에 11회차 다르겠죠. 그럼 각각의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뭘 봐야 되냐면 최종적으로 누적을 봐야 됩니다. 누적은 이제 이 학생의 성적이 문학 득점률은
낮아졌다가 올라갔다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고, 독서 득점률은 한 번 올라갔어요. 이건 쉬웠을 때입니다. 아니면 100점이잖아요. 정답이 유출됐어. 요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학생의 실력을 점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할지 제가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누적적인 진단과 처방하는데 이 학생의 지금 상태가 뭡니까? 중위권 안정. 그러니까 중위권에서는 안정이지만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총점은 평균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누적적인 강점은 예술이지만 누적적인 보완은 고전소설이다. 이렇게 해서 학생의 상태를, 그러니까 보통 어머님들 나중에 학원에 전화해보세요. 우리 애 어때요? 그러면 했던 말 합니다. 대강 강조하고서 애가 공부는 좀 열심히 안 해가지고 머리는 좋은데, 그러니까 성적이 낮잖아요. 그러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거나, 글쎄요 애가 실수를 많이 하네요. 근데 뭐가 실수하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누적되지 않은 거니까 그냥 무당이 점치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알지만 학생들을 단순하게 와서 3시간 수업 듣지만 3시간 수업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뭘 해야 된다? 어휘를 하루에 30개씩 암송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품도, 문학 작품은 제가 시는 한두 개, 그 다음에 독서 지문은 일주일에 하나 정도 긴 걸 해서 계속 읽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어휘가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이해하게 만드는 걸 할 거고요. 제가 이제 보통 수업을 4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는 이렇게 하거든요. 개시. 첫 번째 단계가 개시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암시입니다. 세 번째가 명시예요. 네 번째가 증시인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개시는 학생들을 개념 이해시키는, 제가 주로 진도를 나가고 수업을 하는 게 개시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암송이죠. 암송. 암송과 낭송입니다. 암시입니다. 암송의 시간. 그래서 시험 범위와 배운 내용을 계속 암송하도록 만들어요. 세 번째, 요번에 처음으로 시도했거든요. 신갈고 마지막 파이널 때 시도를 했는데, 애들이 2시에 와서 몇 시간이냐면 10시에 갔습니다. 신갈고 애들. 근데 문제 풀게 하고요. 애들한테 찍어줬어요. 너 1번부터 10번까지 설명해. 너는 11번부터 20번이야. 애들 다 설명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아는 것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진짜 창피하지만 점수가 되게 낮은 학생도 있습니다. 다 높지는 않아요, 저희 학원이. 한 학생은 거의 40점 올라갔고요. 또 다른 학생도 한 30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강사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어떤 공부의 방법을 제시해주냐면 실제 공부하는 건 학생이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공부가 반복돼야 되는데, 지겨워도 반복돼야 되는데 반복의 방법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 저는 강사가 설명하는 개념의 시간, 개시, 시작이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암시, 암송의 시간. 암송하다 보면 뭐가 나올지 대강 암시를 주십니다. 그 다음 명시, 명확하게 보게 되는 시간, 자기가 설명하는 시간. 마지막에 증명, 모의고사를 통해서 증명하는 4단계를 거치고 있고요. 이 과정을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건데, 이렇게 한다면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요 새롭게 만든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만든 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어머님, 학생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신국어, 수능국어에서 강상식을 선택하시면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오디오 과제는 그냥 스스로 하는 거죠? 오디오 암송 과제, 오디오 북은 이제 학생들이 잠 안 올 때 저녁에 귀에 꽂고 자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문학작품 노래 듣기도 학생들이 뭐 하는 거냐면, 난 더 공부하고 싶다, 이걸 더 많이 반복하고 싶다는 애들이고, 과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암송 과제 있고요, 주간 과제. 주간 과제 하는데 우리 여기 대치 S 플러스하고는 따로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 와서 풀고 조교한테 컨설트 클리닉을 받는데, 학생이 이제 풀고 나면 조교가 입력하면 바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료된 과제 있고 미완료 과제가 있을 경우는 제가 따로 부르거나 따로 이제 학생들을 지도를 할 겁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도 제가 읽었냐 그러면, 예, 읽었어요. 읽어라 그러면, 예, 읽어요. 하도 말만 해도 제가 안 되겠다, 얘네들 믿을 수가 없다. 저는 항상 모든 걸 불신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제가 진짜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자기가 직접 안 치면 안 돼요. 근데 어머님들 잘 생각하세요.
최근에 저도 설명을 하다 보면 어떤 강사가 이럽니다. 저는 AI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만듭니다. 근데 또 다른 영어 강사를 만났더니 이런 거예요. AI가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보면 엄청나게 발전했다. AI를 쓰지 않고서 강의를 한다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휴대폰 뺏고 싶잖아요. 저거 게임만 하고 휴대폰 요금만 나가고. 저도 저희 아들 휴대폰 뺐을 뻔했어요. 왜냐면 현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카드값이 너무 많이 청구된 거예요. 근데 휴대폰이 필수라면 그 휴대폰을 어떻게 잘 사용할지를 고민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공부를 휴대폰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게 누가 만들어냈는가? 그럴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휴대폰을 뺏을 수 없다면 적어도 그 휴대폰에 어느 정도는 공부하는 데 활용해야 되고, 그걸 만들어주는 게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더 다양한 방법들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안 되면 이제 그것까지 만들 생각입니다. 웹툰까지. 소설 작품 웹툰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게. 그다음 시도 하나, 그냥 그림 하나 그려놓고 그림에서 무엇인가 애들이 느끼게, 그러니까 온갖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감각들을 총동원해서 자기가 배운 내용을 이해해야만 시험을 잘 볼 수 있거든요.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